자, 2023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이제 선택 과목 첫 번째 확률과 통계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x제곱 플러스 2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4제곱의 일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일반항 세울 수 있어야겠죠. 주어진 다항식은 일반 항만 구합시다. 그냥 시그마 쓸라다가 셈이 일반 항을 구하면 일반 항은 뭐 이 항 정리해서 6C 아래 앞에 항이든 뒤에 항이든 상관없이 앞에 항을 만약에 R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X제곱의 R제곱이라면 뒤에 항은 6-R제곱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고 X의 4제곱이니까 R이 얼마면 2가 되면 X의 4제곱이 생기는 거니까 R이 2일 때 식을 계산해주면 X의 4제곱의 항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C 2 X의 4제곱 위에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C2는 6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2의 4제곱 있고 X 4제곱.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요 숫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 한번 해주면 2 곱하기 4다 하면은 얘네 둘 곱하면 10 6, 4, 24니까 240 x의 4제곱 되는 것이니까 x 4제곱의 해수는 24다 라고 구하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합사건의 확률은 1, 곱사건의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각각의 조건부 확률이 같다라고 주어졌으니까 뭔가 써야 될 것은 왠지 조건부 확률 정의에서 얘는 P, B분의 B 둘의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건 PA분의 역시 둘의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적어주면 분자가 같으니까 결국 뭐가 같아야 될 것이다. 분자가 같아야 될 거니까 PA랑 P 분모가 같아야 될 거니까 PA와 PB가 같다라는 거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 구했죠. 곱사건, 합사건 그 다음에 각각이 같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덧셈 정리에 의해서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건의 확률에다가 곱사건의 확률을 빼준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니까 답은 1은 2x 빼기 4분의 1이다라고 찾아주면 2x는 이항해주면 4분의 5 따라서 x가 8분의 5 각각의 확률이 8분의 5인 거 찾으면서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뭐 커피 제조 회사의 A 제품, B 제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예 얘기할게요. 쌤은 A 제품의 무게 A 제품의 중량을 X라고 얘기를 하고 확률 변수 X라 두고 Y를 B 제품의 중량을 선생님 확률 변수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X가 보다시피 평균이 9이고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얘는 9, 0.4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이고 Y는 평균이 20, 표준 편차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A 제품이 선택한 중량이 8.9 이상 9.4 이하일 확률이 Y B 제품이 19 이상 K 이하일 확률이랑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뭐 바꿔야죠. 맞죠? 그러면 빼자. 표준화 해주면 평균 9 빼니까 0.1 마이너스 0.1분의 0.4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z k 마이너스 1 20이 되겠죠.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고 왼쪽에 있는 숫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0.25가 되는데 얘네 두 확률이 같아야 되네. 마이너스 1에서부터 k 마이너스 20이랑 마이너스 2.5에서부터 1까지 확률 같으려면 k 마이너스 20이 0.25면 되는구나 라고 찾으면 되니까 k가 20.25다 라고 찾으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탁 모양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러앉을 때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하자. 눈에 띄어야 되는 단어 또는 내가 그래가지고 뭐 A와 B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사건 X라고 얘기하고 A와 C가 이웃해서 앉는 사건을 Y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또는이니까 결국은 어떤 사건
둘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뭐 합사건의 확률이니까 각각의 사건의 확률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빼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해주고 원탁에 앉는 거니까 원순열이니까 A를 고정해 놓고 첫 번째 X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사건 X 확률. 그러면 B라는 친구가 A의 이웃에서 앉아야 되니까 B라는 친구가 앉을 자리는 두 자리. 그다음에 B가 한 자리 앉았다 하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친구 그대로 앉으면 되니까 5팩토리얼. 그러면 원순열이니까 6팩토리얼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다 하고 y도 마찬가지죠. b 대신 c만 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될 거고 빼기 곱사건은 b, c가 전부 앉아야 되는 거니까 b하고 c 여기 앉거나 c하고 b하고 앉는 두 가지에다가 나머지 친구도 앉는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6팩토리얼 계산해 볼게요. 공통은 4팩토리얼 묶어내면 5, 4, 20 빼기 2가 되네. 2도 나가도 되겠지만 그냥 할게요. 그러면 2 곱하기 9 곱하기 4 팩토리얼에 6 팩토리얼 되니까 약분해주면 6 곱하기 5분의 1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약분하면 3 여기 약분하면 날라가는가 5분의 3만 남는구나 해서 2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 눈에 띄어야 되는 단어 또는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주어진 건 표준 편차와 평균이 같다라고 주어졌는데 우린 표준 편차는 어차피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평균이 x의 제곱과 같다 얘기하면 되겠고 제평평제 쓰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한 것이 결국 평균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x제곱의 평균이 평균의 제곱과 같구나 라고 써주면 되겠다는 거죠. 2배 2배의 x의 평균의 제곱이랑 같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니까 먼저 제곱의 평균 구해보면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x의 평균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a 요 전체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줄까요?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a 제곱은 제곱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5분의 2a 플러스 25분의 4a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날라가고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5분의 1a 제곱 플러스 5분의 2a가 0이 된다. 25 묶어낼까요? 마이너스 25a를 묶어내면 a 제곱 a 남고 마이너스 5분의 2가 아니라 10이네. 10 해야 되겠죠? 10 해야지 5 약분돼서 5 남고 2 남고는 0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이 0 또는 10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a가 당연히 1보다 크다 이겠죠. 0은 아니고 a가 10인 거 찾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x제곱의 평균과 x의 평균 둘의 합을 구하자 했으니까 x제곱의 평균은 저기다 들어가면 더하기 x의 평균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100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110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러면 가까이 가서 조금만 정리해주면 얘네 두 알을 더하면 1, 20, 40, 2, 4 하니까 45다라고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했을 때 3개의 수의 곱이 5의 배수이고 5의 배수 첫 번째 5의 배수인 걸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합이 3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5의 배수가 되려고 하려면 결국은 조금만 밑으로 5의 배수가 되려 했더니 내가 뽑은 수의 집합을 내가 이게 x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뽑은 수 3개를 내가 뽑은 수 집합을 x라고 얘기하면 일단 곱했을 때 5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이 안에는 5 또는 10
두 개가 5의 배수죠. 요게 x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둘 다 들어가도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5가 요 뽑은 수집합에 들어가는 하나. 그다음엔 두 번째는 12라는 게 들어가는 거 하나. 그다음엔 세 번째는 둘 다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곱사건 공통의 사건을 빼주는 형태로 생각해 줘야겠죠. 첫 번째 5가 들어갔다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젠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합의 3의 배수가 되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숫자가 10가지 숫자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누면 특징이 뭐냐 했더니 이렇게 적으면 특징이 이 위에 있는 4개의 숫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고 다음 밑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는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친구 맨 밑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친구예요. 그러면 특징은 3개를 뽑았을 때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가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셋의 나머지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그 뜻은 무슨 소리냐 했더니 5라고 나왔다는 것은 이미 나머지가 2가 있어. 그러면은 3의 배수를 맞추려면 나머지가 1개 오고 나머지 0인 게 오는 케이스인 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머지가 1인 게 1개, 나머지가 0인 거 1개 오는 경우가 가능하고 또 두 번째는 나머지를 또 0으로 만드는 방법 뭐냐 했더니 나머지가 2인 게 나머지 2개 오는 나머지 2인 게 2개 오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요 경우 가능한 건 몇 개? 나머지 1인 게 4개 있고 나머지 3인 게 3개 있으니까 12가지 가능할 거고 나머지 2인 거 2개 오는 방법이 1개 있으니까 5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뽑은 수 중에 5가 들어있는 경우에서는 13개의 경우가 가능하다. 13개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첫 번째 이제 뽑은 숫자가 10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나머지 1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1인 게 2개 와서 나머지가 0이 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고 나머지 2인 거 1개, 2인 거 1개 그 다음에 나머지 0인 거 1개 오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경우는 나머지 1인 거 2개 골라주는 방법이 10 왔으니까 남은 3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가 될 거고 얘는 3 곱하기 3 해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는 2개 다 들어있는 공통의 사건 위에도 분명히 셌을 거고 밑에도 셌을 테니까 그걸 제외해 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이미 합이 0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0인 것을 1개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몇 개? 세 가지 사건이 공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총 합은 몇 가지? 22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22가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확률이네. 그럼 전체 사건의 확률은 10시 3. 전체 경우의 수는 10시 3 이렇게 될 테니까 21을 19 8분의 3, 2, 1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4, 요거 3, 요거 2, 11 하면 되니까 60분의 11이라고 나오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의 문제는 많이 나왔었는데 나머지를 기준으로 좀 나눠주는 거 많이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봐도 앞만 봐도 이게 그러니까 통계 파트 문제는 아니에요. 표현만 통계 파트로 되어 있지 경우의 수 확률 문제예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4개 수를 평균 x 바라 있겠고 그게 11이 된다는 거 결국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뽑은 숫자가 있으면 이걸 더하면 얼마? 11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특징은 A와 B, C, D는 자연수이면서 1과 6 사이에 있는 숫자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줘서 전체 확률을 해주면 되죠. P, X 바가 4분의 11일 확률은 얘네 합이 11일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가 분자에 나타나면 될 것이고 분모에는 6의 4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테니까 경우의 수 문제죠. 확률 문제, 경우의 수 문제죠. 자 어쨌든 그럼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면 될 테니까 해를 구하려 했더니 자연수여야 되니까 한 개씩은 먼저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씩 주고 나오면 남은 게 7이죠. 그러면 4개 숫자 더해서 7이 되도록 하는 숫자
순서쌍의 개수는 4H7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한 개씩 줬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숫자가 5까지는 가능한데 6부터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7 더해서 7 되는 경우엔 6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6 하나 줘놓고 나머지 하나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숫자 6 줄래? 4C1 곱해주고 6 하나 줬다 치고 남은 하나를 나눠주는 4H1 요 경우의 수를 빼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10C3 빼기 4 곱하기 4C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9 8분의 3, 2 마이너스 16 3 4 120에서 16 빼자 이렇게 되면 104 나오죠. 분자는 104고 분모가 6의 4제곱 되니까 6의 4제곱분의 104 104는 4로 나눠주죠. 4 하면은 4, 2, 8 4, 2, 8, 24니까 6, 4, 24 2 한 번 더 되죠. 13 그러면은 얘는 약분해주면 2, 13 해주고 밑에는 3의 세제곱 곱하기 6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 27에다가 6 곱해주니까 42 6이 12 162 162분의 13 나오는구나.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175라고 나오겠네요. 그래가지고 29번의 답은 175고 이 방정식에 대한 문제, 방정식 해의 개수, 순서쌍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참 다양하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요 문제 정도는 쌤은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 제한 있는 해의 개수 문제 잘 못 풀 경우가 많았거든요. 옛날에도.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했기 때문에 저는 29번은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 아니었을까.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물론 잘 알고 있는 그 방정식 해의 개수를 잘 구하는 친구들에게는 쉬운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쌤처럼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6이 들어갔을 때 합이 11이 될 수 있는 경우 나열하는 방법 이런 거 다 생각해 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게 어쨌든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해주고 17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x가 1, 2, 3, 4, 5를 가지고 있고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고 치역이 a, 합성 함수의 치역을 b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함수 f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장 특이한 보기는 사실 다 보기예요. 쌤도 올해 확률과 통계 수업하면서 얘기한 적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거 하지 않았고 고등학교 1학년 쌤 할 때도 애들한테 많이 얘기했었던 내용이었어요. 교란 순열. 경우의 수 파트 1학년 수업하면서도 얘기했었던 교란 순열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참 어려워할 것 같고 그다음에 치역이랑 합성 함수까지 주어지니까 역시 만만치 않은 형태의 문제이지 않았을까. 우리 확통 친구들에게는 가장 확실히 30번 다운 문제였던 것 같다고 되면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 그럼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0번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치역의 A의 F의 치역이 A라고 얘기했는데 A의 원소의 개수가 3 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F의 원소의 개수가 1개, 2개, 3개 이런 경우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1개가 됐다 치면 그러면은 이 조건을 다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왜?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는데 치역이 1이라는 건 전부 1로 모였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역이 1개라고 하는 건 그럼 1은 1로 가니까 다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집합 일단 치역의 원소는 2개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눠볼게요. 치역이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 조금 더 밑에 가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역이 2개가 돼야 되니까 일단 5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것 중에 치역이 2개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5개 중에서 치역이 2개가 되게끔 골라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2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골랐다 쳐보자는 거죠. 그럼 어떤 조건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냐 했더니 그냥 여기서 나열한다 한다고 2의 5제곱 빼기 1로만 가는 경우 2로만 가는 경우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이유는 1은 1로 가면 안 되고 2는 2로 가면 안 돼. 지금 현재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1하고 2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나머지 친구는 이제 2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정해지면 나머지 이제 합성함수의 원소도 생각해 줘야 되는데, 합성함수는 3, 4, 5가 어디 가는가 중요하지가 않아. 왜? 3, 4, 5는 어쨌든 1, 2로 가니까 결국 1, 2가 어디 안으로 가느냐 했더니 1, 2는 또다시 1, 2 안으로 가니까, 지금 현재는 NA랑 어차피 NB는 같아질 거니까 여기서는 2의 세제곱만 붙어주면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80까지 있구나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NA가 3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2, 3. 그럼 일단 치역이 3개가 되니까 5개의 공역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준다. 요게 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제 나머지 이제 5개의 원소가 1, 2, 3을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건 좀 심플한 게 뭐냐 했더니 1, 2, 3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1, 2로 가면 2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3으로 가줘야 돼. 3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한 가지 있거나 또는 1, 2, 3 정해지면 치역이 1, 2, 3으로 정해졌어. 그러면 1은 3으로 이제 2는 안 간다고 하고 1도 못 간다 하면 3으로 가면 2가 어디 가야 되냐 했더니 2는 1로 가야 돼. 3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이미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 5도 1로 갈 거고 치역은 또 당연히 그럼 몇으로? 1은 3으로 빨간색으로 생각해보면 2는 1로 3은 2로 이렇게 되니까 별 문제가 없이 완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죠. 1, 2, 3이 갈 수 있는 함수 2개, 4, 5가 더 갈 수 있는 건 3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끝났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다조건 때문에 나조건이 엄청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나조건 때문에 나조건이 힘들지 않은 문제였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러면 9, 2, 18. 그 다음에 얘가 똑같아 10이니까 180 나오네. 그래서 F의 개수는 더해주면 260까지 나오면서 30번의 답은 260이었습니다. 뭐 다행히 별로 어려울 게 없었어요. 치역의 개수만 정해지면. 잘 모르겠어요. 나 조건을 왜 줬는지 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 조건을 왜 줬는지. 다 조건이 없으면 나 조건이 굉장히 좀 찜찜하게 되고 고민사항이 될 수 있는데 별로 그럴 게 없는 문제였어요. 사실. 어쨌든 정답은 260이었고요. 합성함수 또는 원소의 치역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함수 개수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역에 걸리는 부분, 치역의 제한에 의해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친구들 먼저 해치우고 나머지를 대응시켜주면 훨씬 편합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0번의 답이 260 하면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해주고 29번, 30번 요 두 문제가 아마도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 29번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 직접 해볼 시간만 있고 적어봐야지라는 생각만 하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고 30번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29번, 30번이 여러분들 특히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 특히 못하는 형태의 문제들이긴 한데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문제고 알아야 되는 문제, 잘 나오는 형태, 고난이도로 하나씩은 꼭 나올 수 있는 형태다라는 거 꼭 알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확통은 선생님 뭐 자꾸 말은 했었지만 다 맞으려고 해야지 좀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경우의 수 파트를 꼼꼼하게 봐주고 한두 문제 고난도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꼭 익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남은 기간 많지 않겠지만 남은 기간에 확률과 통계도 놓치지 않고 특히 통계 파트 우리 항상 나오는 케이스의 문제들 꼭 기억해 두고 경우의 수 파트도 고난도 문제 도전하는 형태를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 모의평가에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 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